예, 그리고 다음은 법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정차 토픽 세 번째입니다. 윤 재판권 박탈 위기. 지기현 판사의 첫 반응이 나왔는데, 이것은 마이웨이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이 엄혹한 상황에서 아예 지기현 이 악마화 만들기를 계속 하고 있죠. 뭐 룸사롱 접대 뭐 이런 거 확인되지도 않은 것 계속 퍼뜨리면서 자포를 찍어가지고 지기현을 끌어내리고 뭐 또 뭐 수사 공수처에서 뭐 그 강제 수사도 뭐 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아마 또 탄핵을 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로 지기현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큰 탈이 날 것 같으니까는 아예 그러면 재판권을 뺏어버리자 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뭐 이런 거를 지금 만들려고 법사위까지 다 올려놨죠. 이게 조만간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그리고 법 왜곡죄 신설, 이런 법안들이 여당 주도로 지금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쫙 올려놨습니다. 여차하면은 완전히 법원을 무력화하는 그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내일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립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 지난 9월 달에 한번 열렸죠. 그때 법원장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려는 게 결국은 뭐 지기현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줄까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말이 그때 나왔죠. 그 법원장 회의가 이번에 또 열립니다. 내일 열립니다. 그리고 8일 며칠 있다가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 또 열립니다. 자, 사법부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이 집권 세력에 대해서 사법부가 명백한 이것은 상권 분립 침해다, 그런 목소리들이 표출이 되겠죠. 헌법 위반이다, 이런 목소리들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경건하고 교의대 법원이 충돌을 하는 그 양상으로 가고 있다. 특히 내일 오후 2시에 이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립니다.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여는데, 법원 행정처가 어제 전국 법원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서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지금 좌파 정권에서 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 이 법안에 대해서 각 법원장이 데리고 있는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다 공개를 해라. 그러니까 뭐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의에서 다 털어놔라.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법안이 법관 사회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했고, 그리고 전국 법원 판사들을 대표하는 회의,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이거 좀 좌파 성향이 있는 그 회의체죠. 근데 어쨌든 저거 뭐 좌파든 우파든 그거 가릴 때가 아니죠. 바로 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문재인이 임명했던 사람인데 지금 완전히 이재명 정권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들 법원 조직이 다 말살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8일 오전 10시에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정기 회의를 엽니다. 이 법관 대표 회의도 사법제도가 바뀌는 것, 또 특히 법관 평가제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문제도 다 논의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회, 전직 회장들이 오늘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이 9명이나 또 여성변호사협회장 4명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야 법조계에서도 막 들고 일어나는 상황인 거죠. 이거 이재명 정권에서 이거 감당을 할지, 이게 뭐 법조계 하나뿐이 아니고
뭐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전부 덜 쓰시고 있으니까 이 정권이 그렇지 않아도 약체인데 워낙 위험 요소가 많은 이재명부터 불안한 이 정권인데 이거 과연 감당을 할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시간 문제가 아닌가는 생각도 합니다. 이 대한변협하고 여성변호사의 전직 회장들은 성명을 발표해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신설 위험한 발상이다. 즉시 중단하라. 이렇게 이 성명에 담았습니다. 네, 어제 이제 설 소개를 드렸죠. 조희대 이제 내일 회의를 앞두고 내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이재명 면전에서 이재명이 어제 12.3 1년이라고 해서 오부 요인하고 식사를 했는데 거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완전히 직격탄을 날렸죠. 이재명 면전에서. 그 내용은 어제 제가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된다. 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왜 4심제를 만들어가 하느냐. 헌법소원제까지 해가지고 직격탄을 날렸고 특히 앞으로 개별 재판부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 그 체계에 있는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 이견 흔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뭐 전담 재판부 만들어서 지금 재판 거의 1심 끝나고 가는 이 재판을 가져가겠다? 그거 하지 마라는 경고죠.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 신속 공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시 후에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뭐 법원 행정처를 지금 없애버리겠다고 하죠.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이 인사권, 예산권을 가져가 버리겠다. 그 좌파 중심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상황에서 전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아주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면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 헌법 체계를 흔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진다. 미개한 나라가 되는 거죠. 사법부 독립도 마찬가지고. 그 헌법을 파기하는데 정권이 지금 앞장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탄핵감이죠. 그 법사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사를 믿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 판사가 외부 구성원들에 의해서 선정되는 자체만으로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을 신뢰를 안 하면은 이게 지금 이 어떤 정치 사건 재판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 다 일반 국민 생활과 연결된 그런 재판들이 상당히 많죠. 범죄 제한을 유지를 하기 위한 재판 이런 것들도 다 신뢰가 흔들려 버립니다. 법원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이재명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들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그 헌법재판소장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추천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리고 민주당이 뭐라고 지금 또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왜 직위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장으로 맡겼느냐 이 주장을 합니다. 구속 취소를 이제 결정하기 전에 직위원 재판부로 배당이 된 거죠. 그걸 조희대가 직위원의 성향을 봐서 일부러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을 지금 좌파에서 막 하고 있습니다. 직위원을 이제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거 의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긴 거야 조희대가. 그래서 조희대도 쫓아내고 직위원도 쫓아내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전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장님이 마치 개별 법관의 사무 분담에 관여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2009년에 이른바 촛불 사건 배당으로 인해 사법파동이 그때 벌어졌었고
그때를 기점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장이 지정하거나 임의 배당하는 제도는 없어졌다.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법관들의 의사에 의해서 법관을 지정하는 것이 모든 법원이 확립된 관행이 됐다. 일부러 한 거 아니다. 근데 지금 판사가 그때 구속 취소할 때도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법원 쇼핑을 해가지고 영장 쇼핑을 해서 발부받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본 재판에서 이게 뒤집힐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구속기간이 지났다 그런 논란이 있지만 구속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석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지기현 판사가 혹시라도 무죄를 선고할까봐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기현 판사는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과연 지기현 판사는 이렇게 본인이 지금 다 하고 있고 1월 중에 결심을 다 하고 2월에 본인이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 됩니다. 여기 인사이동 대상이죠.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월 달에 선고를 내리려고 하는데 내란 전담재판부가 이 재판을 가져가려고 한다. 어떤 생각일까요? 지기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걸 실제로 우리가 확인한 적은 없죠.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 지기현 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는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배보윤 변호사가 발언권을 얻습니다. 본격적으로 공판을 시작하기 앞서서 배보윤 변호사가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켰죠. 그러니까 이게 재판권을 오늘 그 열리는 재판을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선고가 얼마 안 남은 재판을.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배보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민주당을 비롯한 집권 세력에서 국회를 비롯한 공식적인 자리는 물론이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사건 재판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의 법원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나 법원을 비난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재판정에서 지기현 판사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103조의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쭉 설명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외부에서 이 재판정을 지금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 재판정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기현 재판부에서 정치권에서 외부에서 재판을 흔든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역사적인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한 재판을 믿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려를 금한다. 자, 그러니까는 사법부 지금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에서 계속 이 재판을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를 왜 정치권에서 흔드느냐. 내란 전담 재판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그 지적을 오늘 한 거죠. 법정에서.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짧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재판을 가져가 보려고 하는 거기서 지기현 재판장이 짧게 이야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부는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드리고 더 말씀하실 거 없었으면 재판 진행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하면서 재판 진행에 들어갑니다. 자, 최대한 재판부는 이제 지기현 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진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신속 공정을 강조를 했죠. 지기현 판사도 공정하고 신속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지금 뭐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이거를 통과를 시켜서 연내에 통과를 시켜서 내란 진단 재판부를 띄운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고 한다고 해도 또 추천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있죠. 그러면 그 전에 정말 신속한 판결을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직위원재판부는 1월 5일, 7일, 9일 이때 이제 재판을 열어서 결심을 한다. 그러니까 구형을 선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선고가 예상이 되는데 이 선고 날짜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신속하게.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이 재판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있지만 현재의 조희대 법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민주당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재명 정권의 스케줄에 그냥 끌려가서 무기력하게 나가 떨어질까?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면전이 사실상 시작이 됐다. 내일 아마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